네, 오늘 아침 신문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인상률 13.9에서 1.3,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2021년에 13.9%였던 한미 방위비 인상률을 2026년에는 8.3%의 인상률로 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5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다. 트럼프의 인상 주장에 우리 측도 속도를 낸 것이다. 연간 증가율 5% 상한선도 설정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에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으로 최종 타결을 했습니다. 직전 협정은 첫 해였던 2021년 총액 인상률 13.9%였습니다. 이때보다 5.6포인트 인상률을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방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협상을 다시 하자, 협정을 다시 맺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그런 평가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제 특검법 2개, 그다음에 지역화폐법 등 법 3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재의결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폐기가 됐는데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의총 열어서 부결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최소 4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최소 4명. 여당 108명 전원 표결에 반대는 104명밖에 안 나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특검법 국회 2번째로 재표결. 여당 의원들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아 사과도 안 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 한동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 야당은 특검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 이런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20일 동안 계속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감사에서 새로 불거진 내용들, 제기된 의혹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거기에 맞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10월 말쯤 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예산국회에 들어가는데 그때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할 경우에 재표결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담 못한다. 지금 그런 겁니다. 김정은 핵 공격 협박 서울과 대한민국 영존 불가능할 것이다. 핵 보유국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전치 못한 사람 이런 막말 비난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미가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에 들어있는 모든 핵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정은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식량 부족,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것은 김정은 주변에 있는 그 경호 요원들이 손가락을 그 방아쇠에
직접 걸고 경호를 하고 있더라. 그만큼 김정은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을 둘러싼 평양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을수록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향한 이런 핵 공격 협박, 이것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뭐 괴뢰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이제 김정은이 또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나선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경고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도 한마디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어느덧 45세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1979년생이 중년이 아닌 청년이다. 이제 40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를 보니까 중위 연령으로 보는 겁니다. 일본은 49살, 미국은 38살, 필리핀은 26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위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쭉 한 줄로 세워놨다고 가정을 해볼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 나이하고는 좀 다르죠. 네. 한 줄로 쭉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워놨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깐난쟁이하고 100살이 훌쩍 넘은 어르신들까지 한 줄로 아무튼 세워놨을 때 한 가운데 오는 나이. 표를 보면은 올해 주요국별 중위 연령,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대 휴학 승인 또 나와서는 안 돼. 교육부 대학 총장 소집 논란. 서울대가 의대생들 휴학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막 노발대발 했었는데요. 나흘 만에 대학 총장들을 불러다가 휴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의대 학장 주장해도 총장이 막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들은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울대 1학년 2학기 수강 신청이 제로입니다. 빵. 유급과 휴학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휴학은 자발적으로 뭐 내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한 휴학.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휴학을 하면은요. 등록금이 살아남습니다. 내가 등록을 1학기에 등록을 했더라도 휴학 신청을 하면 네, 그 등록금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 복학을 했을 경우에 등록금을 다시 안 내도 되는데 유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급은 이제 몇 차례 하게 되면은 그 학교를 관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급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저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징벌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성적이 좋지 않다든지 물론 유급도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아무튼 지금 의대생들이 11월 초까지 마지막 그 시한을 놔두고 돌아와라. 그래서 시험만 치면은 유급 안 당하고 진급할 수 있게 그렇게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1학년 아이들 말이죠. 그런데 서울대 의대가 난데없이 휴학을 승인을 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각 대학 의대하고 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여당 무효표 방지 예행 연습에도 내 표가 이탈이 됐다. 당내에서는 위협적인 숫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하고 지역화폐법 이걸 보면 말이죠. 지역화폐법은 반대가 111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명 전원하고 그다음에 야권에서 3명이 반대에 합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가 104명밖에 안 나왔다. 비교를 해보면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찬성 194, 반대 104, 기권 하나, 무효 넷, 무효 하나. 무효표도 찬성을 뜻하는 이 가라는 글자를 너무 길게 적는 바람에 무효가 됐다. 따라서 지금 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5표, 6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용산 방어막이 되는 느낌이다. 자존심이 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분위기랍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등 해법이 시급하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하고 내일 부부 동반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특검법이 부결 폐기 처리되는 걸 보고 다소 홀가분한 그런 기분으로 내일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당, 여당은 또 용산 거수기가 됐다. 다음 달에 더 센 특검법을 내놓겠다. 벼르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심판본부도 설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특검법을 이어가면 여권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게 말이죠.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발의도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을 통과도 시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 170여 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허풍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내놓겠다는 게 허풍이 아니고 민주당은 이제 자력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 11월 15일 이재명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전에 발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심판본부 김민석 본부장 최고위원이 맡았다. 국감 대비 당 차원에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김대남 서울증권 상임감사위원 여권 전체의 부담이니 스스로 물러나야 뭐 이런 의견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공격사주 논란 확산되자 야권의 공격 빌미만 제공하는 꼴. 여당 쪽에서는 김대남은 작년 비서관 직무대행 사칭, 감찰 착수하자 사직서 제출했다. 그래서 작년에 감찰이 착수가 되자 어, 그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서울증권 물러나라. 근데 저희가 참 여기서 납득을 못하는 건 뭐냐. 서울증권은 정부 출연기관이거든요. 93% 지분을 정부 쪽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남이 감사가 아니라 서울보증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용산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서울보증 쪽에 그럼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스스로 물러나야 이러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김대남이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인가요? 뭐 이런 별의별 그런 의심이 다 듭니다. 사실 이런 정부가 사실상 실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 여기에 감사 자료는요.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 통화면 하면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러나 들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 물러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3년 동안 거의 10억에 가까운 연봉이 보장돼 있고, 이제 막 감사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동차 나오죠? 기사 나오죠? 자기 사무실 있죠? 비서 있죠? 그 다음에 뭐 연봉이 3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매달 판공비를 500만 원 쓸 수 있다고 하죠? 법인카드로. 참 기가 막힙니다. 물러나고 싶겠어요?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지도부에 유임하겠다. 유예의 무게. 의총 100분 경론에도 결론을 못 내. 일부는 아예 폐지하자 주장도. 이재명 다음 주 최종 입장 밝힐 듯. 한동훈 내일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한다. 취임 후 처음이다. 20명 안팎 참석할 듯. 유난 갈등 속 본격 세력화 주목. 네. 친한계 의원들만 따로 밥을 먹는다. 당연하죠. 자기 세력을 이제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6일 일요일 저녁에 저녁밥을 같이 먹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한동훈 대표 만찬 패싱 논란이 일어나는 등 유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친한계가 모인 배경이 주목이 된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켰으니 용산에 대한 뭐 이런저런 부담감 없이 이제 친한계 노골적으로 자신들끼리 모임을 가겠다. 친한계 의원이 그랬네요. 1월 23일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다.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20명 정도 모인다. 앞으로 이제 야당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정 갈등 해법 이런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표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겠죠.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면서 이탈표 당신 아니야? 뭐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친한계 2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용산도 아마 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안테나를 대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좀 알려줘. 그럴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김건희 여사 해결에 관한 얘기가 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얼굴들이 나올지. 네. 친한계, 국민의힘 20명 어떤 얼굴들일까요?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얼굴이 안 보이겠죠? 보일까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연구윤리위원회 재구성했습니다. 표절 의혹 검증 절차 본격 나섰습니다. 숙명여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재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문시연 신임 숙명여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검증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일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하면서 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연구윤리위원들의 임기는 9월 19일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3명으로 모두 문시현 총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임명한 보직입니다. 이들은 전임자들로부터 논문 검증에 필요한 내역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뭐냐?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여부를 검증할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대선 과정이었던 2021년 12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 언론이 자체적으로 카피킬러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논문을 표절률을 조사를 했었는데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20%만 넘어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 언론들이 자체 검증한 것에 의해서 40% 넘는 그 표절률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무죄 지지층 재판부의 탄원 폭탄, 탄원서 공세, 선고일 40일 앞두고 62건이나 보내서 압박하고 있다. 탄원서를 62건이나 보내요. 와, 아무튼 이재명 쪽, 네? 이쪽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의 가령 뭐 한동훈 지지층, 윤석열 지지층하고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지금 자동차가 지금 주택가 지붕 위에 완전히 거꾸로 지금 처박혀 있어서 1구 구조대원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동로구 평창동 도각사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이 약 2m 아래 주택으로 추락해서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의 운전 미숙으로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가 거꾸로 처박힐 수가 있죠? 사설 하나 볼까요? 쌍특검 재의 또 부결됐지만 여당 일부는 이탈. 다음엔 어찌 될지. 다음엔 어찌 될지. 이 부분만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에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권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한 대표가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긴 것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용사는 최소한의 사과도 설명도 않은 채 방어 태도만 취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대통령 부부는 네,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정부의 올해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정부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전제 조건 없이 모두 참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 재조정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대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올해 정원은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할 시위를 떠났다면서 정원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총리가 하는 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용산 대통령실 얘기 다르니 도대체 정원 재조정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반수생, 학부모들, 해학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